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경북 예천의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되었는데 결국 순직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점이 되는 문제는 구명조끼죠.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된 거다. 기본적인 안전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렇게 밀어 넣는 게 말이 되냐. 중요하게 계속 언급되는 게 이건데 저는 과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 물론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사고의 문제가 과연 그거 하나뿐일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큰 잘못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제가 있던 부대 근처에도 하천이 있었는데 그 하천에서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서 특전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색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수색작전 중에 투입되셨던 특전사 한 분이 순직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안타까운 사고죠. 보통 군대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군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잘하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 안 일어나겠다고 하면서 좀 다소 오버해서 조치하고 아랫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해병도 아니고 육군이었던 제가 심지어 산속에서만 생활하던 저도 간접적으로 이런 위험한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데 해병대에서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무조건 있었겠죠. 이거는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죠. 폭우가 쏟아진 뒤에 하천 같은 곳을 수색하는 작전이 해병대 창설 이래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어도 위험할 뻔한 적이 정말 수도 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군대라는 곳이 다른 집단도 다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가 5년여간 복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요. 굉장히 오버하면서 과하게 조치합니다. 그것까지는 뭐 좋아요. 가끔씩 군에서 조치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큰일이 난 게 아니라 큰일이 날 뻔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 시간에 군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길에 이제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다소 위험해 보이는 구멍입니다. 밤에 잘 안 보일 때는 모르고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밤에 순찰을 나가면서 구멍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뎌서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크게 누군가 거기서 부상을 입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에 누군가 발을 크게 헛디뎌서 넘어지고 옆에 길목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중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해당 구멍 말고도 부대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메꿉니다. 이거는 절대로 밟고 넘어질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작은 구멍까지 전부 다 메꿔요. 그러니까 뭔가 크게 사건이 하나 터져야 움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병대에서 폭우 뒤에 하천을 수색하는 게 위험하다는 데이터가 없겠냐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모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해병대 측에서 모를까요? 근데 현장에 투입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해병대는 병사들을 대원이라고 부릅니다. 육군이나 뭐 다른 군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근데 해병대는 병사를 대원이라 불러요. 그러면 해병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구조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엄청난 수영 실력이 필요하고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갔다가 수영이 잘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소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해병대라는 곳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즉 해병대원의 경우는 지금 이런 수색 작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망할 구명조끼를 왜 안 입히냐고요. 거기에 왜 맨몸으로 비전문가들을 밀어 넣냐고요. 지금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떠들썩하죠.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매뉴얼도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들립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물론 구명조끼 안 입힌 거 큰 문제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사건을 잘 보시면 순직한 해당 대원의 경우 포병입니다. 포병이에요. 게다가 해병대에 입대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해병대는 수영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포병이라면 자대에 가서도 수영을 잘하게 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물론 전투 수영을 배우긴 하겠지만요. 근데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마저도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포병을 도대체 거기에 왜 밀어넣은 걸까요? 해병대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작전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수색대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륙 기습 부대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인원들만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뜬금없이 포병을 넣었냐 이겁니다. 그 지시는 도대체 누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다소 높은 계급을 가진 지휘관님께서 지시를 내린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해당 부대 사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비전문가인 포병들을 거기에 도대체 왜 밀어 넣으신 겁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명조끼 안 입은 거 분명 문제고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당 수색 작전과 전혀 연관이 없는 포병 대원을 거기에 밀어 넣었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 생각해요. 앞서 말한 위험하다는 이전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거기에 포병을 왜 밀어 넣었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일 뿐이고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와 다소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인 포병 대원들의 투입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돌아가 볼게요. 구명조끼 왜 안 입혔을까요? 그런 수색 작업을 해병대만 한 게 아니에요. 특전사도 하고 해병대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들도 했는데 다른 군인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안 입혔을까요?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못 입힌 걸까요? 제 생각엔 그런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안 입힌 거예요.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정신 없었겠죠. 물론 갑자기 쏟아진 폭우, 갑자기 불어난 하천, 거기에 투입된 그렇게 시작된 수색 작업. 대규모 인원들이 무작정 투입은 했는데 통제는 쉽지 않고 정신 없었을 겁니다. 지시를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혼이 나갈 만해요. 근데 정신이 없을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뭐부터 해요? 안전벨트부터 매잖아요. 공사장에 가면 뭐부터 해요? 안전모부터 쓰잖아요. 그럼 이런 불어난 하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겠어요? 구명조끼부터 입어야죠. 구명조끼의 중요성은 인근 수영장만 가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명조끼가 뭐 없었다 하더라도 하천에서 예상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갖추고 뭘 시작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에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작업은 위험하다라는 이전의 데이터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안 그런 건지 답답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해병대 사단장님 그리고 지휘관님들 이럴 때는 참 우리 대원들 잘도 믿어줍니다. 평소에 일과 시간에는 이 새끼들 뭐라도 해야 되는데 퍼질러져 있을 것 같고 의심돼가지고 막 순찰 돌면서 감시하고 휴가 나가면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휴가 나가기 전에 사고 났을 때 발빼기용으로 뭐 하나만한 출타전 교육 이런 거 하면서 이럴 때는 잘만 믿어요. 아 구명조끼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겠지. 구명조끼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입히려면은 몇 개가 필요한데 지금 몇 개 부대에 이렇고 지금 이거 갖고 오려고 하면 복잡하네.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이럴 때는 졸라 잘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해병대원이 이렇게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좀 흥분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해서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고를 경고하는 경미한 사고들이 여러 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예시로 든 구덩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한 데이터가 딱 지금 하인리 법칙입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비슷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기본적인 구명조끼도 착용을 안 하고 이런 위험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저는 다소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